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박원순 전 시장 본인이었습니다. 자, 6층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서울시장 비서실 6층에 있습니다. 시장실도 6층에 있습니다. 자, 서울시장 6층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박원순 시장 시절에는 참으로 독특하게 뽑았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의한 극단적 선택,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세훈 시장은 당선이 확정되고 난 뒤에도 박원순 전 시장의 피해 여성에 대한 코멘트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지금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왔습니다. 이 여성도 당당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피해 여성은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확정됐을 때 울었다고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일들이 떠올라서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여비서를 어떻게 뽑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진보 변호사, 페미니스트 변호사, 그리고 과거 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여성 인권에 기여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의외로 여비서를 채용하고 하는 과정, 그리고 그 여비서를 정한 뒤 인사를 하는 과정은 정의롭지 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 지금 사실 힘이 없는 시장입니다. 서울시 의회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뒤 거의 협박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광화문 광장 함부로 못 바꾼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또 건방지게도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 서울시 공무원 전체 메일을 보내서 뭐 어쩌고저쩌고 너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취지로만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박원순 민주당 정부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민주당의 지방정부 서울시는 참으로 독선적이고 권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실 6층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무슨 침대가 어떻고, 박원순 전 시장 사태가 일어난 뒤 상당히 많은 충격적인 일들이 국민들한테 공개됐습니다. 어떻게 시장실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뭐 언론들은 그 침대 구조, 뭐 어떤 그 6층의 구조도까지 보여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제 오세훈 시대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이제 6층 사람들을 뽑습니다. 비서실 직원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여비서를 어떻게 뽑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뽑겠습니까? 박원순과는 180도 다르게 뽑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도 받아들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시장이 6층 사람들을 공모합니다. 박원순 시장이 문제가 됐던 그 피해 여성 여비서를 뽑을 때는 추천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추천 과정에 대해서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입에 담지 못하겠습니다만 과거 왕조 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인사 원칙도 철저히 무시됐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오세훈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르게 하겠다고 합니다. 자,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할 일반직 직원 중 6급 이하 직원을 조만간 공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모집입니다. 추천이 아닙니다. 별정직 직원은 별도로 채용합니다. 일반직 직원은 7, 8명, 별정직 직원은 최대 28명까지 뽑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서실은 거의 통째로 리셔플 되는 셈입니다. 지금 6층은 그동안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선거 하루 전인가 드디어 풀렸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가 활력을 찾습니다. 진짜 서울시장이 온 것입니다.
오세훈이 온 것입니다. 자, 이번 비서실 직원 공모, 지난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완전히 민주당 서울시, 민주당 지방정부와는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박원순 전 시장은 재임 당시 비서실 직원을 공모가 아니라 추천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별도의 선발 절차가 없는 서울시 비서 채용 관행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희롱 직권조사를 발표하면서 비서실 채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완전히 이 관행을 바꿔버렸습니다. 공모입니다.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당시 서울시가 비서실 데스크 비서에 20, 30대 신입 여성 직원을 배치해왔다. 비서 직무는 젊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고정관념, 돌봄, 감정, 노동은 여성에게 적합하다는 인식과 관행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은 여비스 대신 남자 비서가 이런 그전에 했던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당시 박원순 전 시장은 여비서한테 뭐 입에 담을 수는 없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무슨 일을 맡겼습니다. 집안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맡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이 내로남불, 위선, 이런 민주당 정권의 정체를 드러내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기대는 지금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김재련 변호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 승리 소감에서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잊지 않고 말씀해 주시고 잘 살펴주시니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피해 여성 지금 휴직 중인 것 같습니다. 당선 후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힘든 일을 떠올려서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눈물을 흘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오세훈이 당선됐다기보다는 그동안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힘든 이런 것들이 떠올라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떠올라 오세훈 시장이 당선 확실 연설을 할 때 가족들이 함께 엉엉 울었다고도 했습니다. 자, 김재련 변호사는 오 시장이 당선돼 운 것은 아니고 사건을 언급하자 그간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성단체들도 오세훈 시장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피해자가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은 이 6층 사람들 비서실 직원 뽑는 것부터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서 우리는 민주당 정권 확실히 다르다. 이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